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항균요법학회 김신우입니다. 대한감염학회와 함께 이 영상을 만들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의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 분야에서 어떤 진보가 있는지,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또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해야 된다는 게 의료기관에서는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혹시 인증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가면은 노란색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그 인증제도에서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소개해 드리면서 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스튜어드십 활동이 어떤 건지, 그리고 최근 항생제 스튜어드십 분야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인증과 환자 안전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이제 좀 적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소개해 드립니다. 의료기관의 항생제 스튜어드십 분야의 주제들로 보면은 얼마나 쓰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적인,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기 좀 더 어려운데 질적인 분석 같은 것들이 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논문들로도 나옵니다. 어떤 특정 과가 항생제를 과하게 쓰면은 피드백, 되먹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피드백을 통해서 너무 과하게 씁니다, 어떤 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피드백, 쉽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합니다. 항생제 사용 지표가 있어야지 우리가 조절이 되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은 지표, 계기판을 보고 내 속도를 알듯이 지표가 없으면 우리가 관리가 안 되니까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지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학회나 의료기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나 가이드라인, 지침, 이렇게 이럴 때는 이 약을 쓰고 이럴 때는 이 약이 1차 선택이고 이런 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을 만들고 따르고 하는 것, 그리고 항생제를 아껴 써야 된다는 의료기관 내의 의료인 교육, 그리고 집에 갈 때 먹는 약으로 이렇게 바꿀 때 빨리 먹는 약으로 바꾸고 주사를 줄이고 이런 것들이 항생제 스튜어드십에서 대표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렇게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하는 게 수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수가가 없으면 열심히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는 것이 큰 뜻에서 필요하고 좋은 일이죠. 그래서 대형 병원에서 항생제 스튜어드십 활동을 감염 의사, 감염 전문가, 감염내과, 감염소아과, 진단검사의학과 중에서 미생물을 담당하시는 분들 위주로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이해하고 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하스피털, 그러니까 지역병원, 또 요양병원이라고 알려지는 만성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그런 요양시설, 그리고 병원 전체가 아니라 투석실에서 항생제를 좀 아껴보겠다, 응급실에서 항생제를 좀 아껴보겠다, 소아과에서 항생제를 좀 아껴보겠다라는 등의 작은 부서 단위로 항생제를 적절하게 쓰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최근에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감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은 감염병이 막 대유행하니까 많이 관심을 받고 TV에서도 보시고 하지만, 평상시에는 감염을 전공하는 의사들은 흔한 병을 전공하는 의사들보다 많이 적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고 수가가 없는 상황에서 비용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전산적으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어떤 적절하지 않은 항생제로 생각되는 처방이 있을 때 그것을 막고 그것을 허락해 주는 제도, 싫어하겠죠? 처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1개, 2개, 여러 개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항생제 스튜어드십이라고 했지만, 어떤 표현으로는 상대방이 볼 때는 내가 처방하는 약을 못 쓰게 하는 거잖아요. 항생제 규제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제 시스템에 대한 첫 번째 조사가 2006년도 국내에서 있었는데, 대형 병원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주로 관리를 한다. 왜? 비용 효과적이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에 제가 또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대형병원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위해서 주로 전산 제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전산이 제어가 되고 막히게 되고 쓰기 어려워지면 협진이 됩니다. 협진이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약을 끊으십시오, 이렇게 약을 바꾸세요 등의 이렇게 피드백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탁과에서도 감염 전문가뿐만 아니라 항생제를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라는 교육이 2차적으로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또 되었는데, 2006년도, 2012년도, 2015년도 이렇게 있죠. 역시 전산 제어가 주되고 그 외에 많은 교육, 또 피드백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렇게 삭감이라고 하나요? 심사평가원에서 삭감되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이 손해보지 않고 또 과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해왔는데, 약들이 이렇게 점점점 좀 늘어가고 있고, 약의 변화와 함께 옛날에는 이거는 기본으로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기본으로 써도 되는 것들은 항생제 제한에서 빠지고, 새로 들어온 약들, 고가의 약들,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약들, 이런 것들은 제한해서 못 쓰게 하고 허락을 받게 하고 쓰더라도 며칠만 쓰게 하는 이런 제도들을 운영해 오고 있음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마땅히 감염 선생님들이 제어를 통해서 못 쓰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병원 평가 제도들이 많이 변해왔는데, 요즘은 인증, 병원이 인증제 같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인증제에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인증제가 쉽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국가고시 같은 것에 90% 또는 100% 가깝게 합격하더라도 그 국가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듯이, 인증제가 합격률은 높지만 그 준비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인증제의 한 기준에서 항생제를 관리하라, 항생제를 스튜어딩, 항생제에 대해서 집사일을 하라라고 요청하면은 병원들이 많이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 미국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인증제도에 The JC라고 해서 기준이 2016년도에 추가되었고, 인터내셔널, 우리가 JCI라는 데서 2017년도에 항생제를 관리를 해야지 좋은 병원이다, 안전한 병원이다, 질 높은 병원이다 라고 하기 시작했는 정식 항목이 생겼습니다. 국내는 3주기 인증 중인데, 3주기 인증에서 시범 항목이 들어왔습니다. 시범 항목이 들어왔다는 말은 시범 이후에 정규로 옮아가기 위해서 그 전에 이렇게 좀 사전으로 문제점이나 또는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도 하고, 시범에서 정규로 가기 전 단계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준을 통해서 의료기관에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주기 인증에서 항생제 관리를, 이때 관리라는 용어를 썼는데 아마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았어요. 의료인들도 못 알아듣는 분들도 아직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스튜어딩 하는 용어를, 항생제를 관리하는 체계가 있느냐, 약제부 그리고 감염관리실 이렇게 연관해서 그 시범 항목이 생겼고, 이 기준에 항생제를 제대로 관리하고 내성 관리를 하는 항목이 기준에 의해 또 이렇게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는데, 제한 항생제, 제한을 한 항생제들이 존재함을 표현하고 있어서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병원들이, 의료기관들이 좀 맞추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소수의 감염 전문가들 위주로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해오던 것이 이제는 환자 안전, 질 관리의 측면에서 좀 접근하고 있고, 항생제를 안 써도 되는 약들을 제한을 전산 제어, 피드백, 지표 관리, 양 관리 등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그것이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소규모 병원 그리고 요양시설까지도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외국에서는 이렇게 파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파급되어야 되는, 조금씩 파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 안전으로서 인증의 정규 항목이 되기 전 시범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정규 항목이 되면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료기관들이 좀 더 이해하고 준비하고 나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항생제를 적게 제대로 쓰기 위해서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노력들이 있고 더 잘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들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